지금이 소중해. 네,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DJ분들, 오늘은 특별히 각자 자신의 특기를 소개하면서 인사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 5월이네요. 네. 특기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명옥입니다. 아, 특기가 없어요?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모두가 다 특기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특기는 제 스스로가 자화자칭이죠.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 듣고 싶어요.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예, 네. 그러죠. 예, 안녕하세요. 송우현입니다. 예, 저는 영상 만드는 거 하고 있고요. 기타 네. 치는 게 원래 특기예요. 하는 직원은. 우리, 본업이 음악 쪽이기 때문에 예. 기타 치는 게 특기입니다. 우리 와보숑의 네. 활동가로서 네. 고배입니다. 네. 네, 에이스 파일럿. 네. 윤명옥 선생님이 일본 다녀오신 바람에 한 줄을 건너뛰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드시고 즐겁게 살아야겠어요. 네. 네.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성년이 된 후부터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특별하고 다 소중하니까요. 내가 살아온 삶을 자서전을 써서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살아온 삶을 대강 적어서 와봤거든요. 자서전이네요, 결국. 내 인생의 가을. 제 호가 향들입니다. 40년을 뛰어서 여기 와보니 어느새 노을역에 내가 서 있네. 어렸을 땐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며 부모님 말씀에 복종했었고 결혼해선 박봉 쪽에 덜 먹고 못 입으며 가정과 남편에게 순종했었다. 삼남매 나 키워 가르치느라 내 손은 마음 놓고 쉴 날이 없었네. 아이들 제 길 찾아 떼놓고 보니 내 몸은 삐걱삐걱 말을 안 듣네. 초록이 황금 들녘을 어찌할까나 이 몸은 젊어 봤고 늙어도 봤다. 숨 가쁘게 달려온 길 미련 버리고 주어진 지금이 소중하오니 고귀한 내 인생 내가 챙겨서 모두들 사랑하며 멋지게 살다가리. 멋져요. 네. 정말 괜찮았어요? 멋져요. 아이, 좋았어요. 예. 이건 시라기보다 이제 제 살아온 역사잖아요. 네. 예. 이런 역사를 자서전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자서전 쓴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서전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배워볼까 하고 초대했는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좋아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 이력과 소개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세계로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하고 있고 자서전 강의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데 18년 됐습니다. 예. 아직 젊으신데 뭘?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짜 네, 꽤 오래 오래됐죠. 하셨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서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네. 그래서 위인전을 쓴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쵸. 자기가 위인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보편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반인들이 쓰는 자서전을 강의하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 자기 글 쓰라고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런 편견만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자서전 쓰기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예, 보통은 뭐 유명인 자서전도 분석을 하고 또 일반인 자서전도 분석을 하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뭐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얘기까지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본인이 살아온 얘기 이렇게 조곤조곤 하면서 그게 또 남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특히 유명인 자서전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것을 쓰려고 하면 막연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쓴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러셀 베이커라든지 오바마, 마크 트웨인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분석도 하고 풀이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토론 수업을 하면서 자기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명인 자서전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이 쓴 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 이 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수업의 일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명인 자서전은 물론이고 또 그거와 약간은 다르지만 성 어거스틴의 그 뭐죠? 참회록? 예. 같은 그런 책들. 예. 그런 것도 조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용서 또 화해, 화해. 예, 참회 이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정말로 바람직한 자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다음에 또 뭐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글쓰기 하다 보면 또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을 잘 모아서 어떤 식으로 글로 엮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뭐 문법 사항도 약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워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진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워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만 배워서 적용시키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강의할 때 시각적으로도 많이 금방금방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강의가 여러 번이 있으면 처음에 강의할 때 2시간을 하거든요. 네. 앞에 부분은 강의를 하고 뒷부분은 토론을 합니다. 토론. 그래서 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토론 안에는 또 실습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숙제도 해오고 그거를 또 와서 발표도 하고 발표하면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적적해 하시지 않습니까? 말동무도 없고 그런데 이제 비슷한 또래의 연세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전쟁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아기 키우던 얘기, 뭐 출산하던 얘기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예. 자서전 쓰기에서 제일 네. 중요한 게 어떤 거인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기 발견.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망각하고 비관할 수도 있고 심해지면 또 자살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렇게 자서전 쓰기라고 보는 거죠. 쓰다 보면 본인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의 맥락이 보입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죠. 예, 부분적으로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고 네. 예, 그 반대도 있죠. 근데 그쵸.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되는데 부분만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60년, 70년 산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10대 때 어떻게 했고 20대 때 어떻게 했고 30대 때 어떻게 했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주 잘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성기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곡선 그래프라는 거를 그리는데 그게 뭐냐면 10대, 20대, 30대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높낮이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했고 이때는 실수를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끄집어낼 된다는 수 거죠. 있게 본인들이 네. 끄집어낼 수 있게 그거를 유도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많은 기억을 되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예. 네, 그것이 그러면 글감이 됩니다. 근데 그 강의를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강의를? 저는 뭐 보통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그런 책들 자서전 유명인 자서전도 보면 거기서 깨달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단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책을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역시 감동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자서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뭐 실버타운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무료 강의 다니고 그게 점점 이력이 붙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이 자서전 강의를 들으면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예, 그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중장년, 노년층의 분들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기억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듬어 내면서. 예, 계속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4살 때, 5살 때 기억이 안 떠오를 것 같지만 사실 하다 보면 떠오른다. 4살 때, 5살 때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렇게 오래된 것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약간의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좀 멀리 이렇게 차츰차츰 옮겨가면서 기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지금 예. 자기 예, 삶의 최근의 가까운 데서부터 삶을 기억해내고 더듬어가는 거군요. 예, 계속 자기 자신을. 앞으로 네. 진짜 치매 하다 예방 보면 되겠네요. 치매 예방 네. 차원에서 해볼 수 있고 또 그 심리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심리치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남성분들보다. 네. 특히 이제 50대 중반,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데 또 시기상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진전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제가 소감을 발표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지. 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에. 그래서 글쓰기 치료라는 책을 쓴 교수님이 있어요. 예, 페니 베이커라고 그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이름 자체가 책 제목이 글쓰기 치료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심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자서전에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대중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우리도 것 한번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네. 써보고 싶어요 나도. 더듬어가면서 엄마하고 싸웠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를 그렇죠. 해나가는 거 그런 게 사춘기 청소년 때 네. 예, 부모님한테 반항했던 거, 뭐 네. 그런 것들도 떠올릴 수 그때 왜 있고, 그랬나 막 또 본인의 기억도 본인의 기억이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네. 그런 과정을 또 지켜보잖아요. 예. 아, 내가 16살 때 어땠는데 내 아들이 지금 16살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또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인생 선배로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자서전이라는 책으로 묶어서 자녀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큰 연령의 제한은 없죠?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대 위주였는데 60대, 50대, 40대까지도 오시죠. 젊은 사람들도 써요. 예, 가끔은 뭐 20대에도 와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듣고 가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3학년들한테 정규 과정으로 자서전 쓰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아, 에세이 이런 예, 거, 예. 국어 시간에 합니다. 정식으로. 네, 해요. 에세이 예. 쓰기.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적으로. 잠깐요. 이 자서전 강의 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죠. 쓰는 게 목표죠. 쓰는 게. 예.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쓰는 그렇죠. 것까지 네. 하는 네. 거죠. 그래야 이제 심리치유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강의만 듣고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와서 또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냥 교양 강좌 교양 강좌에서 예. 끝내버리는 써야죠. 거니까 네.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아, 쓰면서. 직접 쓰는 그래서 숙제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실생활. 그러면은 자서전 쓰기 이렇게 배우시는 수강생분들의 뭐 실생활 활용한다가 뭐 느낀 점 이런 거 말해주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해오시는 거. 예, 예. 그 보통 이게 이제 습관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못한데 몇 주를 다니다 보면 또 이게 자기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모하는 습관도 생길 수가 있죠. 메모한 습관. 예. 그 보통 이제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메모를 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기억을 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딱 잡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맥락을 잡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루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또 짚어낼 수 있고 일기를 쓴다는 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람이 때든가 그 예. 특별히 왜 자서전을 강의하다가 그 좀 특별한 분들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 같은 것은 없나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치유받았다는 게 강사로서는 제일 큰 기쁨이고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네. 그런 것이고 또 그야말로 자기가 쓰는 이 내용들을 가족 카톡방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보통 예. 60대, 70대 되니까. 근데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에 숙제한 내용 그것을 카톡방에다 올리면 뭐 형, 동생, 언니 이런 사람들이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는 거죠.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예, 더 가까워지고 예.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끔 라디오 하면서 내가 옛날 얘기를 이거 자서전 쓰듯이 네.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는 꼭 형제간들한테 보내줘. 그래요? 들어보라고. 그런 예, 거.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방송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마음이 예. 폭받쳐서. 그러니까 자서전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형제나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에 대해서 또는 오빠에 대해서 다 완전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걸 쓰면서 올리면은 그때 이랬었구나. 좀 더 예.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자서전을 써서 예. 뭐 서점에도 내놨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서점에 내놓는 선생님 거, 자서전을? 예,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못 쓰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쉽게 쓸수 있도록. 표본이 될 수 있게 아, 그렇게 아이디어로. 해서 네. 해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그걸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거기 앞장에다 사인을 해서 제 딸한테 줬어요. 예, 그러면은 제 딸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가 쓴 책이란 말이죠. 예. 예, 아버지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책. 네.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읽으라고 했죠. 아, 좋죠. 좋을 것 네. 같아요. 서로 이해도 되고. 읽으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랬더니 반강제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어 하던가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뭐 밥상머리라든지 이런 데서 예. 하는 건데 그게 또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만 네, 되고. 네, 맞아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만 소리가 되고.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근데 뭐냐면 읽어줘야 되는데 또 그거 읽어주려는지도 모르겠네. 예, 자기 책을 만들어서 그냥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말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토리 효과가. 네.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고 인생의 귀감이 되고 또 자기가 살아갈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젊을 때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그냥 잔소리하고 뭐 막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어쩌다가 길에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아니에요. 거기 뭐가 왠지 측은하고 예. 거기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왜 가족은 길에서 만나면 왠지 측은하고 네. 더 그렇죠. 이렇게 막 애틋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자서전을 읽으면 더 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기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언뜻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그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죠. 짧게나마 그 속에 들어있죠. 예, 그런 건데 그런 메시지가 이 자녀들한테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다고 좋은 게 아니겠네요. 되도록이면 짧게, 예. 간략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시도하는 건 뭐냐면 편지로 엮는 자서전이거든요. 아, 편지도 영어. 예. 그러니까 편지 그러면 그 상대방 한 사람을 생각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그 인물에만 포인트가 맞춰진 상태로 이 특화된 글이죠. 예, 맞춰진 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다음에 또 친구에게, 스승에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뭐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쓰는 과정에서 본인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또 이제 기록물로 남겨놨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쓸 때 그 어떤 그냥 피상적인 그냥 스토리보다는 본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거에 조금 더 많이 그렇죠. 치중을 심리 하나요? 변화 같은 게 중요하죠. 심리 변화, 뭐 심리 묘사라는 말도 하는데 예. 그 러셀 베이커 자서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작가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표현을 잘했지만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반인들이 심리 묘사까지 다 해가면서 책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이제 내공이 쌓여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쓰는 게 아주 예. 바람직하다고 그게 봅니다. 더 좋겠죠. 예, 예. 그래야 마음이 전달이 되죠. 그 지금까지 강의한 곳은 보통 대학교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복지관 이런 곳인가요? 하는 곳은? 저를 불러주는 곳은 다 갑니다. 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뭐 평생학습. 대학교,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 지자체, 뭐 도서관 이런 데인데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리 때문에 조금 이 섭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불러주시면 제가 가는데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강의를 듣기가 더 용이하시고 또 강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강좌는 보통 10주에서 20주 정도 합니다. 10주에서 20주. 예, 그냥 생각보다 길게 짧게 하네요.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기라고 하거든요. 주라기보다도 주는 이제 그쵸. 또 연기가 될 수 있으니까 몇 회 몇 해서 회기요. 10회기에서 20회기 정도를 하게 되는데 20회기면은 4, 5, 20해서 5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에 이제 뭐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달에서 6달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는 거죠. 예, 꾸준히만 출석한다면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종강할 때 돼서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쓰고 나서 예, 그렇죠. 반응이 그럼요. 예. 또 달라진 점은 있나요? 그러면 민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꽉꽉 눌러놔서 쌓였던 걸 눌러놨던 갖다가 거가 풀어 헤치다 보니까 헤쳐지니까. 마음을 열어본 거죠. 그래요. 예, 그런 면이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카타르시스. 예. 그래서 그 눌렸던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분출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그냥 심리 치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실버들은 자기 마음을 내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억압되고 눌러두고 좀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그렇죠. 참고 견디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표현을 잘 안 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슴 속에 한이 많이 쌓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우리 민족의 엄마들, 선배들 보면 다 한으로 쌓여져 있는 생활이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걸 이 자서전을 쓰면서 들춰내면서 막 풀리는 거죠. 카타르 그렇죠. 자기 뭐, 예. 자아 발견을 하면서 네. 슬퍼하면서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특히-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강사를 찾다가 저한테 섭외를 하면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예.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그런 강좌가 열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죠. 도서관에다가? 예, 가까운 평생학습센터나 음. 뭐 주민자치단체 같은 데다가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데 열어줄 수가 있느냐 해서 신청을 하실 때 민경호 이름을 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아, 네. 예. 우리가 듣고 싶으면 또 몇 사람씩 네. 모아놓고 좀 한번 초빙해서 초빙을 해서 들으면 네, 우리 좀 되겠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예, 예. 되겠네요. 네. 근데 요즘은 영상 자서전도 하던데요? 그건 예. 아니죠. 사진 영상은 자서전. 아니시죠? 영상 안 하시죠? 자서전 사진 하시는 자서전도 분들도 하고. 있고 사진 자서전도 있고 형태가 많이 분화가 있죠. 됐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글쓰기 글쓰기 자서전이니까 자서전이시죠. 그런 거하고는 약간 이제 형태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 다르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영상이 대세니까 네. 그쪽으로도 많이 만들-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영상은 지난 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 쓰고 나서 그거를 표현하는데 뭐 네. 급처럼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하겠죠. 거, 뭐 그렇죠. 기억하는 거. 근데 보통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어렸을 때는 다른 데 살았을 경우가 많이 예.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라온 곳도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녔을 다르고. 수가 있고 뭐 이사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에 자기가 살았던 동네 예.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이런 데 가서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자서전 쓰기는 아직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는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리 치유나 정체성 발견 같은 그런 효과들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자서전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
저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자서전도 꼭 쓰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